수도권의 한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조금 전에 기상캐스터 연결해 봤지만 잠수교는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통제 중이고요. 물에 잠긴 잠수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원래 평소대로라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잠수교를 지나갈 때 우리의 눈 위에 있었던 지금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지금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곳 피해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의 환강댐이 있다면 그 환강댐과 맞물려서 우리 측 최전방에는 군남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남댐의 한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 데다 북한이 환강댐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방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연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한 정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자, 북한이 댐을 방류하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깊이 상관이 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가 있고 바로 우리 연천군에 군남댐이 있습니다. 근데 환강댐의 규모가 군남댐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면 고스란히 그 물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밑에 군남댐의 군남댐으로 흐르는데 군남댐이 견딜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군남댐 양 넘어섰습니다. 임진강 수위 2차례 걸쳐서 3m에서 5m 이상 상승을 했고 북한이 추가 무단 방류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경기 연천 파주 홍수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13.12m 군남댐 수위는 39.99를 이미 어제 찍어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군남댐은 수위가 40m가 한계입니다. 근데 39.99라는 건 이미 40을 넘어서서 댐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방류를 이미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인근 지역의 연천 파주 주민들은 현재 긴급히 대피를 한 상황인데 이 군남댐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은 군남댐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 연천군은 1,200명이 대피소로 대피했고 파주시도 인근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피소 21곳이 긴급히 지금 꾸려진 상황인데 자,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특히 이 연천 지역은 새벽에 600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는데 몇 시간 만에 1,200명, 2배가 넘는 인원들이 현재 대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예. 이제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환강댐이 있고 바로 군남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방류 영향이 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환강댐이 군사 분계선에서 42.3km 지점에 있습니다. 환강댐과 군남댐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승교인데 우리가 12m를 갖다가 관심 상태에서 주시 상태로 넣는데 지금 13.12m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섰다는 거고요. 알다시피 환강댐은 북한이 2002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건설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대비해서 군남댐을 2005년도에서 2011년도에 건설했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큰 무단 방류로 인해서 연천 주민들이 6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2009년 9월 달에 그 일이 있고 2009년 10월 달에 우리가 남북이 북한이 한강댐 물을 방류할 때는 반드시 한국 쪽, 남한 쪽에 통보한다는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방류를 했고 그 방류 사실을 우리 군이 알아서 한수원에 통보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13개 수문을 다 열어도 모자랄 정도에 했다 그러면 정말 역대 최대치고 최대의 고비라고 보여지고 한탄강, 소양강, 지금 이제 군남댐 이부 이렇게 임진강까지 다 넘쳐난다면 경기 북부 지역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조로 반드시 좀 통보를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통일부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유럽도 굉장히 긴 강들이 있고 동남아도 긴 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나라별로 다 이 그 홍수 때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꼭 이 환강댐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에도 사실은 이게 방류하기는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북한이 통보를 안 해주고 이런 거 넘어서 진짜 국제 규범을 좀 지키는 그런 나라로서 북한이 좀
통보를 해주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장 상황을 좀 기자들한테 전해드리면 군남댐의 수위가 어제부터 방류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40m 찰랑찰랑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기자 지금 우리 통일부가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고 연락이 단절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인영 장관 여러 논란 끝에 임명이 됐을 때 이럴 때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 하라고 국민들은 통일부 장관에게 기대하고 있을 텐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일부는 남일 보듯이 입장을 내서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꼭 뭐 통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아니면 청와대가 얼마 전에 뭐 특사도 보냈잖아요. 연결 끊겼다고 하더라도 특사 보내도 되냐 의사 타진도 했는데 무단 방류하지 말라고 좀 강력하게 정권 차원에서 북한에게 좀 강력하게 경고하고 좀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통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예. 차원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건 북한에서 그냥 물을 방류하는, 물론 북한도 굉장히 물이 많이 차오르니까 뭐 불가피하면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류에 있는 연천 파주 주민들한테는 직접 생명과 재산권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을 줘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이미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만약에 북한이 통보를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위협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뭐 앞으로 계속 비가 온다니까 지금 그제 새벽에 무단 방류를 했고 계속 무단 방류에서 몇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방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좀 통일부 장관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북한은 요구를 하고, 아까 전에 박정환 전 대변인께서 국제 규범 얘기했지만 국제 규범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이건 진짜 남북 간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 주민들의 그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경한 좀 발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물난리 상황 전해드렸습니다.